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수대학원 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고요. 특수대학원 2기 재학 중에 있습니다. 3기까지 코스웍을 듣고 마지막 학기는 논문 학기, 이렇게 해서 4학기제인데 보통 특수대학원들은 5학기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특이하게 4학기제라서 절반 정도 다닌 거죠. 그래서 이제 후기를 당당하게 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다시피 만 24세입니다. 곧 25세가 되긴 합니다. 생일이 지나가지고. 나이대로만 보면은 대학에 다니는 분들도 아직 있을 나이죠. 그거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빨리빨리 뭔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운도 좋았던 것 같고요. 계획대로 일단 잘 풀린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주어진 거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시간이라는 게 사실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은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추가 시간을 더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있는 시간을 최대한 잘 무언가로 바꾸려고 항상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학원도 사실 그거의 일환이었고요. 제가 대학원에 진학한 궁극적인 목적은 학부 때부터 대학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교수라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지식 생산자로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좀 더 쉽게 나눈다, 그리고 또 나눔으로써 더 나은 지식, 새로운 가능성들이 펼쳐지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더라고요.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오직 특수대학원에 한정되는 부분이고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장점,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에 있겠죠.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직장인들한테 좀 문을 열어주는 케이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가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전공 일반 대학원이 직장과 병행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그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여전히 직장과 병행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군에서 생각을 했던 게 제대를 하고 취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반 대학원에 진학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좋은 기회를 얻어가지고 취직을 먼저 한 다음에 특수대학원을 입학한 케이스인데요. 이 선택은 굉장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돌아가더라도 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공계 같은 경우는 석사학위가 주는 메리트가 문과에 비하면 상당히 크죠. 랩실 생활을 통해서 연구직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우대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채용 공고에. 근데 문과는 그런 거 없죠. 문과는 우대해주고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간혹 이제 몇몇 특수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우대해주거나 그런 전공들만 지원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단순히만 놓고 보면은 일반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거는 학사 졸업하고 뛰어든 친구들보다 2년이 더 늦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원 석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지금보다 연구 능력은 출중했을 수도 있겠지만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이 그만큼 있는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취업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입들을 거의 안 뽑고 경력직들을 많이 뽑잖아요.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을 하는데, 일반 대학원 석사를 했다고 해서 그 업무 능력과 과연 직결되느냐? 그건 또 아닌 거죠. 경력과 학력을 동시에 쌓는다라는 부분에서는 특수대학원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그 다음에 등록금 부담이 조금 완화된다라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일반 대학원 석사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장학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조교 생활을 통해서 등록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긴 합니다. 결국에는 최소 몇 학기 이상은 자기가 직접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상당히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직장 병행하는 대학원생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등록금을 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무 지식 또는 경험과 학문적 배움이 연결이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고요. 물론 입학 전에는 몰랐습니다만 내가 현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문제들과 이론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방향성이나 논리들, 그런 것들이 100% 완전 직결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 어느 정도 참고가 된다는 거, 이건 굉장히 공부에 있어서나 아니면 현업에 있어서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뭐가 도움이 됐냐라고 물어보면은 구체적으로 대답은 못하겠어요. 근데 분명히 인사이트가 조금 더 넓어져가지고 도움이 된 건 맞습니다. 자, 이제부터 단점인데요. 제일 큰 단점,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보통 특수대학원은 퇴근하고 저녁 시간에 가거나 아니면 토요일 수업으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수업으로 듣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 6일제를 하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퇴근을 하고 토요일도 수업 들으러 점심에 가서 저녁 늦게 옵니다. 왜냐면 끝나고 또 회식을 하거든요. 이제 네트워킹 목적으로 회식을 하는데 네트워킹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일요일에 좀 쉬어야 되는데 평일이나 토요일에 못 잡은 약속을 일요일에 잡다 보니까 결국은 일주일 다 외출을 하게 됩니다.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2학기 개강하고 처음으로 집에 있었던 날입니다. 안 나가고. 회사 업무가 바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제 퀄리티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밸런스 조절 문제가 굉장히 힘들다. 아까 장점으로 경력과 학위를 동시에 쌓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입하는 시간과 돈에 비해서 아웃풋이 비례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한 학기 등록금 500 얼마를 냈어. 토요일을 전부 다 반납하고 학교를 갔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배움의 결과가 명확히 우수한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투자 대비 회수 측면에서 보면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딱 그것만 보면 안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앞으로 박사 과정까지 디딤돌이 돼주는 게 석사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석박사를 취득함으로써 내가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크게는 어디 가서 겸임 교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평가위원을 한다거나 강사를 한다거나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쓴다거나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이름을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다거나 이런 장점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소한 장점, 예를 들어서 나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가 1%라도 올라가겠죠. 아주 사소한 이득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의 이런 투자가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투자 대비 회수 측면, 그러니까 배움의 어떤 양이나 퀄리티나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직까진 별로 큰 이득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지식을 단순히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잘 돌아다녀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취직 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꼭 내가 그 분야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을 간다라는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루트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큰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한다거나 일을 하면 일을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밸런스 조절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과제를 너무 많이 내주시면은 그 과제를 어쨌든 해야 되니까 업무 시간에 집중을 못 한다거나, 업무 시간에 또 집중을 못하면 또 안 되잖아요. 돈을 주는데 거기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잠을 줄이는 거죠.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나의 일상이 너무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과제 퀄리티가 너무 힘들어지거나.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박사과정은 풀타임으로 해야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박사과정도 파트타임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박사과정은 석사과정보다 더 길고 석사과정보다 더 나이 들어서 하는 거고 직장에서도 연차가 좀 쌓인 상태고 이런데 그걸 포기하고 나와서 박사과정을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잖아요. 박사과정도 최근에 파트타임으로 많이 열어주는 학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분야의 박사를 받았다는 거는 한 분야의 최소한의 전문가라는 건데 파트타임을 하게 되면은 그 전문가가 못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석사과정을 경험해 본 바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의 효율 측면에서 압축적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그냥 저는 박사는 풀타임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번외인데요. 제가 이 빡센 대학원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AI 덕분입니다. 챗GPT와 클로드 친구들 덕분에 험난한 대학원 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과제를 절대 다 써달라는 건 아닙니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써달라고 해도 못 써줘요. 이제 문맥 고쳐주는 거라든지 막히는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거나 이런 점에서 굉장히 탁월하더라고요.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친구가 명쾌한 해답을 주지 않더라도 트이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챗GPT와 클로드가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잘 쓰는 또 요령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요령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챗GPT와 클로드 툴을 활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걸 활용한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잘 쓴 거죠. 나중에 이 활용법도 공유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낀 특수대학원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는 목표는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석사과정은 그 목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적은 돈이 아니고 절대 적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학위 취득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 학위로 뭘 할 건지를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